협박이야? 프로그램이 잠기면 새로 만들면 되지. 보안팀, 이분 나가시게 해드려. 5년 동안 회사의 심장을 지켜온 계약직 여자를 전무는 그렇게 내쫓았습니다. 조카를 안치기 위해 서류 한 장으로 당일 해고. 쫓겨나는 그녀의 등에 대고 전무는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수고했어, 지수 씨. 다음에 좋은 데서 보자. 하지만 전무는 몰랐습니다. 열흘 뒤 회사의 물류가 통째로 멈춰버릴 거라는 걸. 그리고 자기가 내쫓은 그 여자의 원룸 앞에서 고개를 숙이게 될 거라는 걸.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연 매출 1,000억. 성진공업은 자동차 부품 업계에서 알아주는 중견 제조업체로 전국 200여 곳의 거래처에 하루 수백 건의 출고를 소화하는 회사였다. 공장 3개에 직원 300명이 넘었고 물류센터는 24시간 트럭이 드나들며 숨 쉴 틈이 없는 곳이었다. 그 물류센터 구석, 모니터 2대 앞에 매일 앉아있는 여자가 한 명 있었다. 이지수 32살. 직함도 없고 명함도 없는 5년차 계약직이었다. 회사 사람들은 그녀를 그냥 지수 씨라고 불렀다. 물류팀 소속이었지만 팀 회의에 불려간 적은 거의 없었고 워크숍이나 회식 명단에서도 이름이 빠지는 날이 더 많았다. 정규직들 사이에 낀 계약직 하나, 그게 이지수라는 사람의 회사 안에서의 존재감이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회사의 물류가 하루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돌아가는 이유는 바로 그 투명인간 때문이었다. 5년 전 성진공업 물류센터는 한번 크게 흔들린 적이 있었다. 물류 시스템을 혼자 관리하던 최 과장이 어느 날 갑자기 사표를 던지고 나간 것이었다. 개인 사정이라는 한마디만 남기고 떠난 최 과장이 사라지자 시스템은 그대로 공백 상태에 빠져버렸다. 거래처 납기는 코앞인데 배차 스케줄은 엉키기 시작했고 출고 순서는 뒤죽박죽이 되어갔다. 물류팀 직원들이 수기로 버텨보려 했지만 하루 수백 건의 출고를 엑셀과 전화통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그때 손을 든 사람이 전문대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갓 입사한 계약직 이지수였다.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고 다른 대안도 마땅히 없었기에 그래, 한번 해봐라는 반응이 전부였다. 지수는 밤을 새워가며 코드를 짜기 시작했다. 일주일 만에 기본 뼈대를 올렸고 거래처별 납기와 배차, 출고, 순서가 자동으로 돌아가기 시작하자 물류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임원들은 위기 잘 넘겼네 하고 잊어버렸다. 문제는 그 잊어버렸다에 있었다. 회사는 급한 불을 껐다는 사실에만 만족했을 뿐 지수가 어떤 조건으로 시스템을 만들었는지는 물어보지도 따지지도 않았다. 라이센스 귀속이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 유지보수 계약을 별도로 맺어야 하는지 그런 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지수에게 정규직 전환을 제안한 적도 단 한 번 없었고 해마다 계약서에 도장만 찍어주면 그만이었다. 지수도 굳이 먼저 나서서 귀속 계약을 요구하지 않았다. 정규직도 아닌 사람이 그런 말을 꺼내봤자 돌아올 건 차가운 시선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지수의 시스템은 단순한 물류 프로그램이 아니었다. 거래처 200여 곳의 납기 조건, 단가 협약, 우선순위 룰, 계절별 출고, 패턴, 긴급 오더 대응 로직까지 전부 녹아든 커스텀 엔진으로 성장해 있었다. 겉으로 보면 화면 몇 개짜리 프로그램에 불과했지만 그 안에는 지수가 5년 동안 직접 거래처를 분석하고 출고 패턴을 기록하고 클레임 하나하나에 대응하며 쌓아 올린 데이터와 로직이 켜켜이 박혀 있었다.
성진공업의 물류가 돌아가는 방식 그 자체가 이 엔진 안에 있었고 그 엔진을 이해하는 사람은 세상에 이지수 한 명뿐이었다. 그리고 이 엔진의 핵심 모듈은 지수 개인 명의로 등록된 라이센스 기반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매년 갱신해야만 유지되는 구조라는 걸 이 회사에서 아는 사람은 지수 자신밖에 없었다. 성진공업의 납기 준수율 99.9%, 출고, 오류율은 제로에 가까운 수준. 업계에서도 손꼽히는 수치였다. 분기마다 열리는 경영보고 자리에서 임원들은 이 숫자를 자기 부서의 성과로 자랑스럽게 발표했고 사장 윤재호는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이곤 했다. 그 숫자를 만든 사람이 직함도 없는 계약직 한 명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알지 못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저녁 7시가 넘어가면 물류팀 사무실은 조용해졌다. 정규직들이 하나둘 퇴근하고 나면 형광등 아래 모니터 불빛만 남은 자리에 지수 혼자 앉아 있곤 했다. 야간 출고, 오류를 잡고 새벽 배차 스케줄을 점검하고 거래처에서 날아온 긴급 변경 요청을 처리하는 게 매일 밤 그녀의 일과였다. 모두가 퇴근한 사무실에서 키보드 소리만 울리는 밤이 5년 동안 반복되어 온 일상이었다. 어느 금요일 저녁 물류팀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가 올라왔다. 오늘 회식 7시 반 을지로 고깃집 팀 납기 준수율 전국 1위 달성 축하합니다. 채팅방에는 환호하는 이모티콘이 줄줄이 올라왔다. 팀장이 오늘 고기는 내가 쏜다라고 올렸고 막내 대리가 역시 우리 팀 최고입니다. 라며 엄지척 이모티콘을 연달아 보냈다. 하지만 지수에게 따로 연락은 없었다. 그녀는 채팅방을 잠시 내려다보다가 화면을 끄고 다시 모니터를 향했다. 누군가 고깃집에서 건배를 올리는 그 시각에도 야간 출고 라인에서 오류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지수가 오류를 잡아 정상화시킨 건 밤 11시가 넘어서였다. 퇴근길 편의점에 들러 삼각김밥 하나를 사서 원룸으로 돌아왔을 때 채팅방에는 회식 인증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물류팀 전원이 활짝 웃고 있는 사진 속에 이지수의 자리는 어디에도 없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없었다. 아니, 고마워할 대상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들이었다. 원래 잘 돌아가는 것들은 들여다보지 않는 법이니까. 그리고 들여다보지 않은 것들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도 한동안 아무도 모르는 법이었다. 지수는 삼각김밥을 한 입 베어 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원룸 창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내일도 모레도 다시 그 자리에 앉아 아무도 모르는 일을 할 것이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럴 줄 알았다. 월요일 아침 물류팀 사무실에서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직원들은 각자 자리에 앉아 출고, 전표를 확인하거나 거래처 전화를 받고 있었고 지수는 언제나처럼 구석 자리에서 모니터 2대를 번갈아 들여다보며 배차 스케줄을 점검하고 있었다. 9시가 조금 넘었을 때 내선 전화가 울렸다. 팀장 김 부장의 자리였다. 수화기를 든 김 부장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전화를 끄는 그는 양복 상의를 집어들고 급하게 사무실을 나섰다. 본관 5층 전무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전무실 문을 열자 강병수가 소파에 기대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55의 강병수는 성진공업에서 사장 다음 가는 실세로 통하는 인물이었다. 영업관리 전반을 쥐고 있었고 사장 윤재호의 신임이 두터운 만큼 사내에서 그의 말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강병수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별다른 인사 없이 본론으로 들어갔다. 김 부장, 물류팀 계약직 이지수. 오늘자로 정리해. 김 부장은 순간 자기 귀를 의심했다.
전무님, 이지수 씨요? 그 사람이 물류 시스템을 전담하고 있는데. 알아. 그래서 후임도 준비해뒀어. 정규직 신입으로 한 명 넣을 거야. 강병수가 책상 위에 서류를 밀어냈다. 이력서 한 장이었다. 박민호 27살. 컴퓨터공학과 졸업. 사진 속 깔끔한 얼굴을 보는 순간 김 부장의 머릿속에 소문 하나가 스쳤다. 며칠 전부터 전무님 조카가 들어온다더라는 말이 돌고 있었는데 바로 이 사람이었다. 전무님, 이지수 씨가 관리하는 시스템이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인수인계 기간이라도 좀. 인수인계 필요 없어. 요즘 젊은 애들 적응력 빠르거든. 시스템이 뭐 대단한 건 아니잖아. 거기 앉아서 모니터 보고 클릭 몇 번 하는 건데. 김 부장은 속으로 한숨이 나왔다. 전무는 물류 시스템이 뭔지 모르는 게 아니라 관심 자체가 없는 사람이었다. 그에게 지수는 모니터 앞에 앉아 뭔가를 클릭하는 계약직 한 명일 뿐이었고 그 클릭 몇 번 뒤에서 어떤 로직이 돌아가고 있는지는 알아본 적도 알아볼 필요를 느낀 적도 없었다. 계약직 하나를 빼고 그 자리에 조카를 넣는 것, 그게 전부였다. 전무님, 그래도 갑자기 당일 해고는. 김 부장. 강병수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다. 눈빛이 차가워졌다. 내가 부탁하는 거야? 통보하는 거야? 김 부장은 입을 다물었다. 더 이상 반박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고개를 한번 숙이고 서류를 집어들었다. 당일자 계약 종료 통보서. 전무실을 나서는 김 부장의 발걸음이 올라올 때보다 더 무거웠다. 물류팀 사무실로 돌아온 김 부장은 한동안 자리에 앉아 멍하니 모니터만 바라보았다. 지수가 이 팀에 들어온 게 5년 전이었다. 전임 최 과장이 갑자기 나간 뒤 시스템이 멈춰버렸을 때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나서준 사람이 신입 계약직 이지수였다. 일주일을 밤새워 시스템을 만들어 올린 그 모습을 김 부장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런 사람을 오늘자로 내보내야 한다는 게, 서류 한 장을 전달해야 한다는 게 입안에서 쓴맛이 났다. 하지만 전무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김 부장은 무거운 몸을 일으켜 지수 쪽으로 걸어갔다. 지수 씨, 잠깐 회의실 좀 갈까? 지수는 고개를 들어 김 부장을 바라보았다. 김 부장의 눈이 지수와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흔들리는 게 보였다. 5년을 같은 팀에서 일하면서 김 부장이 이런 표정을 짓는 걸 본 적이 없었다. 뭔가 좋지 않은 일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지만 지수는 내색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작은 회의실 문이 닫히자 김 부장이 먼저 의자에 앉으며 입을 열었다. 말을 꺼내기까지 몇 초간의 침묵이 있었다. 지수 씨, 나도 방금 전무님한테 들었는데 오늘자로 계약을 종료한다는 통보가 내려왔어. 지수는 아무 말 없이 김 부장을 바라보았다. 전무님이 직접 결정하신 거야. 계약직 자리를 정리하고 정규직 신입을 한 명 넣겠다고. 후임도 이미 정해져 있대. 후임이 누구예요? 지수가 조용히 물었다. 김 부장이 잠시 말을 머뭇거렸다. 박민호라는 친구야. 컴퓨터공학과 졸업했다고 하고 전무님 조카래. 그 한마디에 모든 게 설명이 되었다. 계약직 정리는 명분이었고 실상은 자기 자리에 조카를 꽂아넣기 위한 인사였다. 지수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놀랍지 않았다. 5년 동안 계약직으로 일하면서 이런 일이 언제든 벌어질 수 있다는 건 어딘가에서 늘 예감하고 있었으니까. 전무님이 당일자로 처리하라고 했어. 나도 아침에 불려가서 들은 거야. 지수 씨, 정말 미안해. 김 부장이 고개를 숙였다. 진심이 담긴 사과였지만 그 진심이 전무 앞에서 이건 아닙니다라는 한마디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도 사실이었다. 지수는 그걸 탓하지 않았다. 이 회사에서 전무에게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은 사장밖에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으니까. 서류 주세요. 지수가 담담하게 말했다. 김 부장이 서류 한 장을 꺼냈다. 당일자 계약 종료 통보서. 지수는 서류를 받아 내용을 한번 읽고 접어서 가방에 넣었다. 김 부장은 할 말을 잃은 채 앉아 있었고 회의실에는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만 남았다. 지수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섰다. 부장님 잘못이 아닌 거 알아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김 부장이 고개를 들었지만 지수는 이미 회의실 문을 열고 나가고 있었다. 뒤에서 김 부장이 무슨 말을 하려다 입을 다무는 기척이 느껴졌지만 지수는 돌아보지 않았다. 사무실로 돌아오자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지수와 김 부장이 함께 회의실에 들어갔다 나온 걸 눈치챈 직원들이 곁눈질로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누구도 말을 걸지 않았다. 어떤 사람은 커피를 들고 탕비실 쪽으로 발길을 돌렸고 어떤 사람은 모니터에 시선을 고정한 채 키보드를 두드리는 척했다. 지수는 자기 자리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다. 꺼낼 물건이 많지 않았다. 머그컵 하나, 손거울 하나, 작은 선인장 화분 하나. 5년이라는 시간에 비해 짐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잠깐 스쳤지만 원래 이 자리에서 자기 것이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없었다. 짐을 종이 상자에 담고 있을 때 사무실 입구 쪽이 술렁거렸다. 고개를 돌려보니 젊은 남자 한 명이 깔끔하게 다린 셔츠에 새 구두를 신고 서 있었다. 박민호였다. 전무 강병수가 직접 데리고 와서 물류팀 직원들 앞에 세워놓았다. 박민호 사원입니다. 오늘부터 물류팀에서 일하게 될 거니까 잘 챙겨주세요. 강병수는 그 한마디만 남기고 사무실을 나갔다. 별도의 설명도 업무 지시도 없었다. 그에게 이건 조카 한 명을 빈자리에 앉히는 간단한 인사조치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짐을 챙기고 있는 지수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이미 내보낸 사람은 관심 밖이었다. 민호는 직원들 앞에서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았다. 직원들 사이에 묘한 침묵이 흘렀다. 전무의 조카라는 건 이미 소문이 돌고 있었고 계약직 한 명이 잘리고 그 자리에 들어온 사람이라는 것도 다들 눈치채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민호 본인도 그 공기를 느끼고 있었다. 삼촌이 가서 시스템 좀 배우면 되는 거야. 별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는 정말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 이 사무실에 깔린 분위기는 별거 아닌 것과는 거리가 한참 멀어 보였다. 민호의 시선이 지수 쪽으로 향했다. 상자에 짐을 담고 있는 여자. 자기가 대체할 사람이라는 건 삼촌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막상 그 장면을 눈앞에서 보니 어색함을 넘어 불편한 기분이 올라왔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저기 지수 선배님, 인수인계 같은 거 받을 수 있을까요? 삼촌이 선배님한테 좀 배우라고. 지수는 상자를 들고 일어서며 민호를 바라보았다. 미움이 아니라 안쓰러움에 가까운 시선이었다. 이 사람은 아직 모르는 거겠지 라는 생각이 스쳤다. 자기가 뭘 떠안게 될지, 삼촌이 자기를 어디에 밀어넣은 건지. 시스템 매뉴얼은 공유 폴더에 올려뒀어요. 기본 조작은 거기 보면 돼요. 그게 지수가 민호에게 건넨 마지막 말이었다. 지수는 상자를 안고 사무실을 나섰다. 복도를 걸을 때 뒤에서 누군가 수고했어요 라고 작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누구의 목소리인지 확인하지 않았다. 돌아볼 필요가 없었다. 5년이라는 시간이 서류 한 장으로 끝나는 곳에서 뒤를 돌아보는 건 의미가 없는 일이었다. 지수가 사무실을 나선 건 오전 10시 반이었다.
상자를 안고 복도를 걷는데 뒤에서 빠른 발소리가 따라왔다. 돌아보니 전무 강병수였다. 양복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느긋한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표정에는 미안함 같은 건 한 조각도 없었다. 지수 씨, 잠깐. 지수는 상자를 안은 채 멈춰섰다. 강병수가 앞에 서더니 주머니에서 손을 빼며 입을 열었다. 짐은 다 챙겼어? 빠뜨린 거 없고? 마치 이사하는 사람한테 건네는 인사처럼 가벼운 말투였다. 지수는 대답 대신 강병수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강병수는 그 시선을 대수롭지 않게 흘기며 말을 이었다. 민호가 적응할 때까지 혹시 전화로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 정도는 받아줘. 어차피 별거 아니잖아. 시스템 조작하는 거야 매뉴얼 보면 되는 거니까. 별거 아니다. 5년을 밤새워가며 만들고 매일 야근하며 지켜온 시스템이 이 사람 입에서는 별거 아닌 것이었다. 지수는 속으로 한숨이 나왔지만 얼굴에는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다. 감정을 내비치는 건 이 사람 앞에서 할 일이 아니었다. 대신 지수는 상자를 복도 바닥에 내려놓고 강병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전무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강병수가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관심이라기보다는 빨리 끝내라는 표정이었다. 지금 물류센터에서 돌아가는 시스템, 전무님은 회사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시스템의 핵심 엔진은 제 개인 명의로 등록된 라이센스 기반이에요. 강병수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다. 하지만 금방 원래대로 돌아왔다. 뭔 소리야? 5년 전에 제가 시스템을 만들 때 회사에서 별도의 귀속 계약을 맺은 적이 없어요. 급하게 만들어 쓰다 보니 아무도 확인을 안 하신 거죠. 핵심 모듈의 라이센스는 지금도 제 개인 명의로 되어 있고 매년 갱신해야 유지되는 구조예요. 강병수의 눈이 잠깐 흔들렸다. 하지만 그건 정말 찰나의 순간이었다. 바로 표정을 고쳐 잡더니 코웃음을 쳤다. 그래서 지금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라이센스 갱신일이 열흘 남았어요. 갱신 주체가 저라서 제가 갱신하지 않으면 만료 후에 핵심 모듈부터 순차적으로 잠기게 돼 있어요. 시스템은 켜지겠지만 안에 있는 데이터를 제대로 불러올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지수의 말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담담했다. 감정을 실어서 으름장을 놓는 것이 아니라 매뉴얼을 읽어주듯 사실만 전달하는 톤이었다. 그게 오히려 강병수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야, 이지수 씨. 강병수의 말투가 반말로 바뀌었다. 지금 나한테 뭘 어쩌겠다는 거야? 프로그램이 잠기면 새로 만들면 되지. 민호가 컴퓨터 공학과 나왔어. 요즘 AI로 코딩하면 그런 거 일주일이면 뚝딱이야.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반박하거나 설득할 생각이 없었다. 할 말은 했다. 듣고 판단하는 건 이쪽 몫이 아니었다. 강병수는 지수의 침묵을 겁먹은 것으로 해석한 듯 한술 더 떴다. 계약직이 라이센스 운운하면서 회사 잡으려고? 어디서 배운 수작이야.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가만 안 있어. 강병수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다. 보안팀? 나 강전무야. 물류팀 계약직 이지수, 오늘자로 퇴사 처리됐는데 아직 건물에 있어. 짐 챙기는 거 확인하고 정문까지 안내해줘. 전화를 끄는 강병수는 지수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수고했어, 지수 씨. 다음에 좋은 데서 보자. 돌아서는 강병수의 등에서 여유가 흘러넘쳤다. 자기가 뭘 건드린 건지 전혀 모르는 사람의 뒷모습이었다. 지수는 그 등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시선을 거두었다. 잠시 후 보안 요원 한 명이 다가왔다. 젊은 남자 직원이었다.
상황이 불편한 듯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며 머뭇거렸다. 이지수 씨, 죄송한데 정문까지 같이 가주셔야. 괜찮아요. 가면 되죠. 지수는 상자를 들고 먼저 걸었다. 보안 요원이 반 발짝 뒤에서 어색하게 따라왔다.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지수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건물 밖으로 나서자 공장 쪽에서 출고 트럭이 엔진 소리를 울리며 빠져나가고 있었다. 아직은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가고 있는 평범한 월요일 오전이었다. 주차장을 빠져나온 지수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상자를 내려놓고 앉았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이 살짝 불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다. 오전 11시. 해고 통보를 받은 지 1시간 반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아주 오래전 일처럼 느껴졌다. 카카오톡 알림이 하나 떠 있었다. 김 부장이었다. 지수 씨, 정말 미안해. 전무님한테 한마디 더 해볼걸. 나중에 도움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지수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그 미안함은 진심이겠지만 진심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걸 오늘 다시 한번 확인했을 뿐이었다. 대신 메일함을 열었다. 며칠 전부터 확인해뒀던 메일 2통이 그대로 있었다. 중소 물류업체 2곳에서 보내온 시스템 개발 의뢰였다. 지수는 잠시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답장을 보냈다. 다음 주부터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버스가 오는 쪽을 바라보았다. 원룸에 도착한 건 낮 12시가 조금 넘어서였다. 좁은 현관에 상자를 내려놓고 신발을 벗었다. 창문을 열자 바깥 공기가 밀려 들어왔다. 평일 낮에 원룸은 조용했다. 5년 동안 이 시간에 집에 있어 본 적이 없었다. 항상 사무실 구석에 앉아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있던 시간이었으니까. 지수는 노트북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전원을 켜고 메일함을 열었다. 의뢰를 보내온 물류업체 2곳의 메일을 다시 읽었다. 한 곳은 신선식품 새벽 배송 스타트업이었고 다른 한 곳은 건자재 유통업체였다. 둘 다 자체 물류 시스템이 필요했지만 개발할 인력이 없어 외부 의뢰를 알아보던 중이었다. 지수의 이력을 어디선가 듣고 연락해온 곳들이었다. 지수는 두 업체의 요구사항을 정리하며 견적 초안을 잡기 시작했다. 손이 자연스럽게 움직였다. 불안하거나 초조한 기색은 없었다. 오래전부터, 정확히 말하면 3번째 계약 갱신을 했던 해부터 지수는 이날이 언제든 올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계약직의 자리는 언제나 불안정했고 그 불안정함 위에 5년을 버텨온 사람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법이었다. 커피 한 잔을 내려 창가에 앉았다. 원룸 창 너머로 오후의 햇살이 들어왔다. 이 시간에 이 풍경을 보는 게 처음이었다. 나쁘지 않았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좋았다. 노트북 화면 한쪽에는 새 의뢰처의 데이터가 펼쳐져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달력이 열려 있었다. 지수의 시선이 달력 위의 날짜 하나에 잠깐 머물렀다. 열흘 뒤 성진공업 물류 시스템의 라이센스 갱신일이었다. 지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시선을 돌려 새 의뢰처 데이터로 돌아갔다. 열흘이라는 시간이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열흘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 세상에서 아는 사람은 이지수 한 명뿐이었다. 지수가 떠난 뒤 성진공업 물류팀에는 의외로 평온한 나날이 이어졌다. 시스템은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갔고 출고도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민호는 지수가 남겨둔 매뉴얼을 보며 기본적인 조작법을 익혀갔다. 화면에 뜨는 대로 버튼을 누르고 출고 목록을 확인하고 배차 스케줄이 자동으로 잡히는 걸 지켜보는 것이 그가 하는 일의 전부였다.
3일째, 나흘째가 지나도 아무 일이 없었다. 물류팀 직원들 사이에서 슬슬 안도하는 분위기가 번지기 시작했다. 그래도 시스템이 잘 돌아가네. 걱정했는데. 원래 프로그램이란 게 한번 세팅해 놓으면 알아서 돌아가는 거지. 강병수 전무의 귀에도 그런 이야기가 들어갔고, 전무는 흐뭇한 표정으로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때? 별거 없지? 내가 뭘 했어. 모니터 앞에 앉아서 클릭 몇 번 하는 거라니까. 민호도 처음에 불안감이 점차 사라지고 있었다. 시스템이 알아서 돌아가는 걸 보면서 삼촌 말이 맞았나 보다 싶은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이지수라는 사람이 남겨둔 매뉴얼에는 기본 조작법만 적혀 있었는데 솔직히 그 이상으로 건드릴 일이 없었다. 화면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일이었으니까. 닷새째, 엿새째. 일주일이 지나도 시스템은 멈추지 않았다. 강병수는 확신에 찼다. 지수가 떠나기 전 정문 앞에서 했던 말 라이센스 어쩌고 하던 그 경고가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졌다. 빈 협박이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계약직이 잘리면서 한마디 던져본 거겠지 라는 생각이었다. 강병수는 임원회의에서 가벼운 목소리로 말하기까지 했다. 물류팀 인력 교체 건 아무 문제 없이 잘 마무리됐습니다. 신입이 금방 적응했어요. 사장 윤재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물류 쪽 숫자가 여전히 깔끔하게 올라오고 있었으니 따로 질문할 이유가 없었다. 9째 날까지도 아무 일이 없었다. 물류팀은 완전히 일상으로 돌아가 있었다. 이지수라는 이름은 빠르게 잊혀져 갔고 원래 존재감이 없던 사람이었으니 사라져도 티가 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겉으로는 그랬다. 열흘째 아침이 밝았다. 민호는 평소처럼 출근해서 모니터를 켰다. 로그인 화면이 뜨고 시스템이 로딩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뭔가 달랐다. 평소 3초 만에 뜨던 메인 화면이 10초가 지나도 열리지 않았고 로딩바가 80%쯤에서 멈춘 채 꿈쩍도 하지 않았다. 민호는 마우스를 클릭해보고 키보드를 두드려보고 모니터를 껐다 켜보았지만 반응이 없었다. 한참을 기다리자 화면이 겨우 열렸다. 하지만 어제까지 빼곡하게 채워져 있던 화면이 이상하게 허전해 보였다. 배차 스케줄은 떠 있었지만 거래처별 납기 조건 탭이 사라져 있었다. 민호는 탭을 찾아 메뉴를 이리저리 눌러봤지만 어디에도 없었다. 화면 한쪽 구석에 작은 알림 팝업이 떠 있었다. 라이센스 모듈 만료 납기 관리 엔진 사용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갱신이 필요합니다. 민호는 그 문장을 읽었지만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라이센스 모듈이 뭔지도 몰랐고 갱신을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다. 매뉴얼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다. 팝업 창에 X 버튼을 눌러 닫아봤지만 사라진 탭은 돌아오지 않았다. 김 부장님, 이거 좀 이상한데요. 화면에 탭이 하나 없어졌어요. 김 부장이 다가와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팝업 알림을 읽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라이센스 만료. 지수가 떠나기 전에 했던 경고가 머릿속을 스쳤다. 열흘 뒤라고 했었지. 정확히 열흘째였다. 민호 씨, 이거 다른 데는 건드린 거 없지? 아니요,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출근하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김 부장이 서둘러 시스템의 다른 메뉴들을 눌러보기 시작했다. 배차 스케줄은 아직 떠 있었다. 출고 목록도 보였다. 하지만 거래처별 납기 조건이 빠져 있으니 오늘 어느 거래처에 뭘 먼저 보내야 하는지 우선순위를 알 수가 없었다. 지수의 시스템은 납기 조건을 기반으로 출고 순서를 자동 배정하는 구조였는데 그 기반이 되는 모듈 자체가 잠겨버린 것이었다. 오전 출고 시간이 다가오자 물류팀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배차 담당 직원이 김 부장에게 달려왔다. 부장님, 오늘 출고 순서가 안 잡혀요. 시스템에서 우선순위가 안 뜹니다. 수기로 잡아. 일단 급한 데부터 먼저 보내. 급한 데가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거래처별 납기 조건이 안 보이는데요. 김 부장은 말문이 막혔다. 그동안은 시스템이 자동으로 순서를 잡아줬기 때문에 아무도 거래처 납기 조건을 일일이 외우고 있지 않았다. 지수의 엔진이 하던 일이었고 그 엔진이 뱉어주는 결과만 갖다 쓰는 게 물류팀의 업무 방식이었다. 직원들이 엑셀 파일을 뒤지고 예전 거래처 계약서를 꺼내보고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거래처 200여 곳의 납기 조건을 수기로 확인하는 건 하루 만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게다가 거래처마다 조건이 달랐다. 어떤 곳은 주 단위 납기였고 어떤 곳은 월 단위였고 계절에 따라 물량이 바뀌는 곳도 있었다. 그 모든 변수를 지수의 시스템이 자동으로 처리하고 있었다는 걸 사라지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기 시작한 것이었다. 오전 출고가 2시간 넘게 지연되었다. 공장 앞에 대기하던 트럭 기사들이 짜증을 내기 시작했다. 뭘 실어야 하는 거야? 안 실어야 하는 거야? 라는 전화가 물류팀으로 빗발쳤다. 급한 대로 직원들이 수기로 배차를 잡아 트럭을 내보냈지만 오후가 되자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다. A 거래처에 가야 할 물건이 B 거래처로 갔다. 납기가 오늘인 거래처의 출고가 누락되었다. 우선순위를 모른 채 대충 내보낸 물량이 엉뚱한 곳에 도착하면서 클레임이 줄줄이 터졌다. 성진공업입니까? 오늘 납기인데 물건이 안 왔습니다. 이거 우리가 주문한 물건이 아닌데요. 왜 이걸 보내셨어요? 계산서 금액이 다릅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물류팀 사무실이 아수라장이 되었다. 직원들이 전화기를 붙들고 사과를 하는 동안 민호는 모니터 앞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굳어 있었다. 대학에서 배운 프로그래밍 지식으로는 이 시스템의 구조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 지수가 5년에 걸쳐 쌓아 올린 로직은 최신 언어와는 관계가 없는 독자적인 체계였고 민호가 알고 있는 코딩 문법으로는 접근조차 불가능한 영역이었다. 민호는 삼촌에게 전화를 걸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삼촌, 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화면에 라이센스 만료라고 뜨는데 이게 뭔지. 강병수의 목소리가 순간 멈췄다. 라이센스 만료. 열흘 전 정문 앞에서 지수가 했던 말이 갑자기 떠올랐다. 갱신일이 열흘 남았어요. 제가 갱신하지 않으면 만료 후에 핵심 모듈부터 순차적으로 잠기게 돼 있어요. 그때는 빈 협박이라고 무시했다. 일주일이 넘도록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 그런데 정확히 열흘째 지수가 말한 그대로 벌어지고 있었다. 민호야, 일단 다른 거 건드리지 마. 내가 알아볼게. 전화를 끄는 강병수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하지만 금방 고개를 저었다. 아직 당황할 단계가 아니었다. 납기 조건 하나 잠긴 거지 시스템 전체가 멈춘 건 아니었으니까. 외부 업체를 불러서 라이센스를 해제하면 되는 문제라고 판단했다. 강병수는 IT 외주업체 2곳에 전화를 걸었다. 상황을 설명하자 돌아온 답변은 비슷했다. 원래 개발자가 아닌 이상 커스텀 엔진의 라이센스 구조를 외부에서 해제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소스 코드를 분석하려면 최소 몇 달은 걸리고 그것도 원 개발자의 협조 없이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강병수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그 사이 시간은 멈추지 않았고 오후가 넘어가면서 문제는 눈덩이처럼 불어갔다. 잘못 배송된 물건의 반품 요청이 들어오고 납기를 넘긴 거래처에서 위약금 통보가 날아왔다. 하루 손실을 계산해 보니 이미 1억을 넘어서고 있었다. 퇴근 시간이 다가왔지만
물류팀 사무실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직원들은 지친 얼굴로 전화를 받고 엑셀 시트를 뒤지고 수기로 내일 출고 계획을 짜느라 야근에 들어갔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김 부장이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이지수 씨가 매일 밤 혼자서 하던 일이 이거였구나 라는 생각이 뒤늦게 스쳐 지나갔다. 그 시각 지수는 원룸 창가에 앉아 새 의뢰처의 물류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다. 노트북 화면에는 신선식품 스타트업의 배송 패턴 데이터가 펼쳐져 있었고 옆에는 커피 한 잔이 놓여 있었다. 휴대폰에는 성진공업 쪽에서 걸려온 부재중 전화가 3건 찍혀 있었지만 지수는 확인하지 않았다. 받아야 할 이유가 없었다. 서류에 도장 찍고 나온 순간 그쪽과 자신 사이에 남은 관계는 없었으니까. 밤이 깊어가면서 지수는 의뢰처 견적서 초안을 마무리하고 메일을 보냈다. 그리고 달력을 한번 훑어보았다. 성진공업 시스템의 라이센스 만료는 오늘이 첫날이었다. 납기관리 모듈이 잠겼을 것이고 내일이면 단가 협약 테이블이 잠길 차례였다. 그 다음은 계절별 출고, 패턴, 그 다음은 긴급 오더 대응 로직. 하나씩 순서대로 잠기도록 설계한 건 지수 자신이었으니까 무엇이 어떤 순서로 사라질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지수는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서두를 것은 없었다. 이튿날 아침 물류팀 사무실은 전날의 혼란이 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하루를 시작해야 했다. 밤새 야근한 직원 2명이 책상에 엎드려 눈을 붙이고 있었고 김 부장은 충혈된 눈으로 커피를 들이키며 수기로 작성한 출고 계획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민호가 출근해서 모니터를 켰다. 어제와 같은 로그인 화면이 떴고 시스템이 로딩되기 시작했다. 민호는 속으로 기도했다. 제발 어제보다 나아져 있기를. 하지만 화면이 열리는 순간 심장이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또 하나가 사라져 있었다. 어제는 납기관리 모듈이 잠겼는데 오늘은 단가 협약 테이블까지 열리지 않았다. 화면 구석에 팝업이 떠 있었다. 라이센스 모듈 만료 단가 협약 엔진 사용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갱신이 필요합니다. 민호의 손이 마우스 위에서 멈췄다. 어제 하나 잠기더니 오늘 또 하나. 내일은 뭐가 잠기는 거지?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김 부장님. 김 부장이 달려와 화면을 확인했다. 눈을 감았다. 단가 협약 테이블이 잠겼다는 건 거래처별로 적용되는 납품 단가를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없다는 뜻이었다. 어제는 어디에 뭘 보내야 하는지를 몰랐다면 오늘부터는 얼마에 보내야 하는지도 모르게 된 것이었다. 물류팀 직원들의 얼굴에서 혈기가 빠져나갔다. 어제 하루를 수기로 버틴 것만으로도 녹초가 되어 있었는데 오늘은 난이도가 한 단계 더 올라간 셈이었다. 납기도 모르고 단가도 모르는 상태에서 출고를 해야 했다. 직원들이 예전 계약서 파일을 뒤지고 거래처에 전화해서 단가를 일일이 확인하기 시작했지만 200여 곳의 거래처를 하루 만에 커버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 오전 출고부터 혼란이 터졌다. 어제의 실수가 반복되는 것은 물론이고 새로운 문제까지 겹쳤다. 단가를 확인하지 못한 채 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처에서 항해 전화가 쏟아졌다. 성진공업, 단가가 왜 이래요? 우리 협약 단가랑 다른데요. 이번 달부터 조정된 단가 적용하기로 했잖아요. 예전 가격으로 왜 보내셨어요? 물류팀 사무실이 전쟁터가 되었다.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렸고 직원들은 전화기를 붙잡고 사과를 하면서 동시에 엑셀 시트를 뒤지는 고개를 해야 했다. 민호는 자기 자리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모니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대학에서 4년 동안 배운 것들이
이 상황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었다. AI로 코딩하면 10배 빠르다고 삼촌이 말했던 그 장면이 떠올랐다. 지금 필요한 건 코딩 속도가 아니라 이 시스템 안에 5년 동안 쌓여있던 데이터와 로직을 이해하는 능력이었다. 그건 AI한테 물어본다고 나오는 게 아니었다.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어제 잘못 배송된 물건의 반품이 도착하면서 창고까지 뒤엉켰다. 반품된 물건을 다시 분류하고 원래 거래처로 재출고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또 다른 거래처의 물건이 밀렸다. 도미노처럼 문제가 문제를 낳았고 하루가 끝나갈 무렵 이틀간의 누적 손실이 2억을 넘어섰다. 이 숫자가 사장 윤재호의 책상 위에 올라온 건 저녁 무렵이었다. 보고를 올린 건 재무팀장이었다. 물류 쪽에서 이틀 연속 대규모 클레임과 반품이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예상 손실 규모를 정리한 보고서였다. 윤재호는 보고서를 읽다가 중간에 멈췄다. 안경을 벗고 숫자를 다시 확인했다. 이틀 만에 2억이 넘는 손실이라는 숫자가 믿기지 않았다. 이게 물류에서 나온 숫자야? 네, 사장님. 거래처 클레임, 위약금, 반품 처리 비용, 긴급 배송비까지 합산한 겁니다. 내일도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손실은 더 커질 겁니다. 윤재호의 눈이 가늘어졌다. 성진공업을 직접 키워온 창업주였다. 감정보다 숫자로 판단하는 사람이었지만 이 숫자 앞에서는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강 전무 들어오라고 해. 10분 뒤 강병수가 사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아직까지 여유가 남아있는 표정이었다. 물류팀에서 문제가 터진 건 알고 있었지만 시스템을 외부 업체에 맡기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사장님 부르셨습니까? 윤재호가 보고서를 책상 위로 밀었다. 이거 봤어? 강병수가 보고서를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다.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여유롭던 표정이 굳어졌다. 물류에서 이틀 만에 2억이 넘는 손실이 났어. 거래처 클레임이 터지고 납기를 못 지키고 단가가 엉망으로 나가고 있다고. 이게 무슨 상황이야? 강병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물류 시스템에 기술적인 문제가 좀 생겨서 지금 외부 업체를 통해. 기술적인 문제? 윤재호가 강병수의 말을 잘랐다. 목소리가 한 톤 올라갔다. 내가 들은 건 다른 얘기야. 물류 시스템의 핵심 모듈이 잠겼다며? 라이센스가 개인 명의로 되어 있어서 갱신이 안 됐다고? 강병수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다. 김 부장이 보고를 올린 것이었다. 강병수는 김 부장을 속으로 욕했지만 사장 앞에서 내색할 수는 없었다. 그게 이전 담당자가 퇴사하면서 라이센스 관련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확인 중입니다. 이전 담당자? 이지수 씨 말하는 거지? 윤재호가 책상 위에 손바닥을 내리쳤다. 둔탁한 소리가 사장실 안에 울렸다. 계약직 하나 자르고 조카 넣겠다고 한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소문이 안 돌 줄 알았어? 참고 넘어간 건 실적에 영향이 없었으니까야. 근데 지금 뭐야? 이틀 만에 2억이야. 내일은 3억이 되겠지. 모레는? 강병수가 입을 열려 했지만 윤재호가 허락하지 않았다. 그 여자가 관리하던 시스템이 회사의 핵심이라는 걸 아무도 몰랐다고? 5년 동안? 그 시스템의 라이센스가 개인 명의라는 걸 아무도 확인 안 했다고? 강병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말이 없었다. 시스템이 뭔지 관심도 없었고 지수가 뭘 하는 사람인지 알아보지도 않았다. 모니터 앞에 앉아 클릭 몇 번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게 전부였다. 윤재호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강병수를 내려다보는 눈빛이 차가웠다. 출고는 되는데 뭘 보냈는지도 모르고 얼마에 보냈는지도 모른다고?
사람 하나 잘못 건드려서 회사 기둥을 통째로 뽑아버렸어. 강병수의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영업관리 전무로서 사내 실세라는 타이틀이 이 순간에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법무팀에 확인시켜 라이센스 강제로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네, 사장님. 바로. 그리고 윤재호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다. 그 방법이 없으면 당장 그 여자한테 가서 무릎을 꿇어서라도 데려와. 강병수는 사장실을 나서면서 다리가 후들거리는 걸 느꼈다. 복도를 걸으며 휴대폰을 꺼냈다. 법무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법무팀장, 나 강전무야. 물류 시스템 라이센스 건인데 강제로 이전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방법 좀 검토해줘. 빨리. 법무팀장의 답변은 다음 날 아침에 왔다. 강병수가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내용이었다. 전무님, 검토 결과 나왔습니다. 해당 시스템의 핵심 모듈 라이센스는 이지수 씨 개인 명의로 정식 등록되어 있고 입사 당시에도 그 이후에도 회사와 지식재산권 귀속에 관한 별도 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습니다. 계약 종료 후 귀속 조항도 없고요. 법적으로 회사가 건드릴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강병수는 전화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다. 그러면 새로 시스템을 만들면 되잖아.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라 IT 쪽에 확인하셔야 하는데 어제 외주업체에서 온 답변 보셨을 겁니다. 원 개발자 협조 없이는 몇 달은 걸린다고요. 강병수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빈 협박이라고 무시했던 경고가 지금은 벽처럼 막아서고 있었다. 그리고 그 벽을 세운 사람은 자기가 보안 요원을 시켜 내쫓았던 계약직 한 명이었다. 같은 시각 지수는 원룸 창가에서 새 의뢰처와 화상 미팅을 하고 있었다. 노트북 화면에는 신선식품 스타트업의 배송 루트 초안이 펼쳐져 있었고 상대방 담당자와 요구사항을 하나씩 정리하는 중이었다. 커피 한 잔이 옆에 놓여 있었다. 서두르지 않는 오후였다. 다음 날 아침 강병수는 출근하자마자 사장실로 불려갔다. 윤재호는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를 가리키며 한마디만 했다. 법무팀 결과 들었지? 방법 없다며. 그러면 답은 하나야. 강병수는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지만 입 밖으로 꺼내고 싶지 않았다. 자기가 보안 요원을 시켜 내쫓은 사람 앞에 가서 고개를 숙여야 한다는 게 55해를 살아온 자존심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다. 사장님, 제가 직접 가야 합니까? 김 부장을 보내면. 김 부장이 자른 거야. 네가 자른 거야? 윤재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강병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윤재호가 의자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며 덧붙였다. 오늘 안으로 결과 가져와. 물류가 하루 더 이 상태로 가면 거래처 몇 곳은 아예 떨어져 나갈 수도 있어. 강병수는 사장실을 나와 복도에 서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휴대폰을 꺼내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호야, 오후에 나랑 같이 갈 데가 있어. 어디요, 삼촌? 이지수 씨 집. 전화 너머로 민호가 잠시 침묵했다. 삼촌의 목소리에서 평소의 여유가 사라져 있다는 걸 느꼈다. 오후 3시 강병수와 민호는 나란히 지수의 원룸 앞에 섰다. 낡은 빌라 3층. 좁은 복도 끝에 있는 문 앞이었다. 강병수는 양복 매무새를 고쳐 잡고 초인종을 눌렀다. 안에서 아무 반응이 없었다. 다시 눌렀다. 역시 반응이 없었다. 강병수는 문을 두드렸다. 이지수 씨, 나 강병수 전무야. 잠깐 얘기 좀 하자. 안쪽에서 희미하게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문을 향한 말이 아니었다. 누군가와 대화하는 소리였다. 헤드셋을 끼고
화상 미팅을 하고 있는 듯 했다. 네, 그 부분은 배송 루트를 세 구간으로 나눠서 설계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다음 주까지 초안 보내드릴게요. 강병수의 얼굴이 붉어졌다.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 자기와 문 안에서 다른 업체와 미팅을 하고 있는 지수. 이 상황 자체가 굴욕이었다. 민호는 옆에서 삼촌의 표정을 살피며 조용히 서 있었다. 이 자리에 자기가 왜 와야 했는지, 삼촌이 왜 자기를 데려온 건지 정확히는 알 수 없었지만 불편한 건 분명했다.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났다. 강병수는 문 앞에 서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돌아갈 수도 없었다. 빈손으로 사장실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했으니까. 15분쯤 지났을 때 안쪽에서 미팅이 끝나는 기척이 들렸다. 잠시 후 지수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왔다. 누구세요? 강병수가 가능한 한 차분한 목소리를 만들어 말했다. 강병수 전무야. 이지수 씨, 잠깐만 문 좀 열어줘. 잠시 침묵이 흘렀다. 문은 열리지 않았다. 무슨 일이시죠? 문 너머로 들려오는 지수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다. 화가 나 있는 것도 반가운 것도 아닌 그냥 사실을 확인하는 톤이었다. 강병수는 자존심을 억누르고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살짝 떨렸지만 애써 눌렀다. 지수 씨, 오해가 있었어. 내가 좀 성급했다는 거 인정할게. 정규직 전환에 연봉 20% 인상해 줄 테니까 일단 회사로 돌아와서 시스템 좀 정상화시켜줘. 문 너머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강병수는 말을 이었다. 사장님도 지수 씨 능력을 인정하고 계셔. 처우 개선은 확실하게 해줄게. 어때? 여전히 침묵이었다. 강병수의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민호는 옆에서 삼촌의 모습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뭔가를 직감했다. 삼촌이 잘못 건드린 거다. 계약직 하나를 자르고 자기를 넣은 그 결정이 지금 이 상황을 만든 거다. 자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뜨끔했다. 1분쯤 지났을까? 지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전무님, 카카오톡 아이디 알려주시겠어요? 강병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자기 카카오톡 아이디를 불러줬다. 잠시 후 강병수의 휴대폰에 카카오톡 알림이 떴다. 이지수. 파일 하나가 첨부되어 있었다. PDF였다. 메시지는 한 줄이었다. 재입사는 하지 않겠습니다. 조건 확인하시고 괜찮으시면 서명해서 보내주세요. 해고 예고 수당 청구서도 같이 첨부했습니다. 강병수는 PDF를 열어보았다. 라이센스 사용 계약서였다. 조건은 간결했다. 라이센스 사용료 월 2,500만 원 계약 기간 1년 선입금 조건 1년치 일괄 선입금 계약 조건은 협상하지 않습니다. 월 2,500만 원. 1년이면 3억이었다. 강병수의 눈이 커졌다. 계약직 연봉의 몇 배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뒤이어 해고 예고 수당 청구서까지 확인한 강병수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이지수 씨, 이 금액이 말이 된다고 생각해? 월 2,500만 원이면 연 3억이야. 여기에 해고 예고 수당까지? 지금 회사를 뜯어먹으려고. 문 너머에서 지수의 목소리가 돌아왔다. 여전히 낮고 차분했다. 전무님, 그 시스템 없이 하루의 손실이 얼마인지는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새로 만드시려면 3개월 이상 걸리고 그 사이 손실은 매일 쌓이고요. 3억이 비싼 건지 싼 건지는 전무님이 판단하실 일이에요. 강병수는 할 말을 잃었다. 감정적으로 따지고 싶었지만 지수가 던진 숫자가 정확했다. 이틀 만에 2억이 넘는 손실이 났고 시스템이 복구되지 않으면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손실은 계속될 터였다.
3개월이면 손실 총액은 3억을 훌쩍 넘을 게 분명했다. 그에 비하면 라이센스 사용료 3억은 오히려 싼 편이었다. 하지만 그걸 인정하는 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강병수는 주먹을 쥔 채 문을 한 번 더 두드렸다. 이지수 씨, 이러면 좋을 거 없어. 법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고. 법무팀에 이미 확인하셨을 텐데요. 근거 없다고 나왔을 거예요. 강병수는 멈칫했다. 그걸 어떻게 알지? 라는 생각이 스쳤지만 지수는 처음부터 이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라이센스를 개인 명의로 유지해온 것도 귀속 계약을 먼저 제안하지 않은 것도 모두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이 문 앞에서 협상력을 쥐고 있는 쪽은 문 안에 있는 사람이었다. 강병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몸을 돌렸다. 민호가 어색하게 따라섰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강병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민호도 입을 열지 못했다. 삼촌의 등이 처음으로 작아 보였다. 빌라 1층 현관을 나서면서 민호는 뒤를 한번 돌아보았다. 3층 창가에 불이 켜져 있었다. 그 안에서 누군가 커피를 마시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스쳤다. 차에 올라탄 강병수가 한참 만에 입을 열었다. 사장님한테 보고해야지. 그 목소리에는 분노도 여유도 자신감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냥 지친 사람의 목소리였다. 강병수가 사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윤재호는 창가에 서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돌아보지 않았다. 강병수가 들어온 걸 알면서도 먼저 말을 걸지 않는 것이었다. 그 침묵이 강병수의 어깨를 눌렀다. 사장님 다녀왔습니다. 윤재호가 천천히 돌아섰다. 강병수의 표정을 한번 훑어보더니 소파를 가리켰다. 앉아. 강병수가 소파에 앉았다. 윤재호는 맞은편에 앉지 않고 서 있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자세 그대로였다. 결과가 뭐야? 강병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카카오톡을 열었다. 지수가 보낸 PDF 파일을 사장에게 보여주었다. 윤재호가 휴대폰을 받아들고 계약서를 읽기 시작했다. 라이센스 사용료 월 2,500만 원, 1년치 선입금, 협상 불가. 그리고 해고 예고 수당 청구서. 윤재호의 눈이 숫자 위에서 멈췄다. 한참 동안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휴대폰을 강병수에게 돌려주며 입을 열었다. 이게 협박이야, 계약이야? 강병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윤재호가 책상 쪽으로 걸어가 내선 전화를 눌렀다. 법무팀장, 지금 올라와. 5분 뒤 법무팀장이 사장실로 들어왔다.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윤재호가 지수의 계약서를 법무팀장에게 보여주었다. 이 계약서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 있어? 법무팀장은 계약서를 한번 훑어보고 고개를 들었다. 이미 검토를 마친 내용이었다. 사장님, 법적으로는 완벽한 계약입니다. 강병수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법무팀장이 말을 이었다. 라이센스가 이지수 씨 개인 명의로 정식 등록되어 있고 회사와 지식재산권 귀속 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습니다. 계약 종료 후 귀속 조항도 없고요. 이 사람이 자기 라이센스의 사용료를 책정하는 건 완전히 합법적인 행위입니다. 문제 삼을 근거가 없습니다. 윤재호가 법무팀장에게 물었다. 해고 예고 수당은? 당일 해고였으니 31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명시된 사항이라 다툴 여지가 없습니다. 윤재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강병수를 바라보았다. 차가운 시선이었다. 당일 해고까지 시킨 거야? 강병수는 고개를 숙였다. 변명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아니, 떠올라도 이 자리에서 꺼낼 수 있는 말이 없었다.
윤재호는 강병수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다시 법무팀장에게 물었다. 우리가 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라이센스 갱신은 영원히 안 됩니다. 새 시스템을 구축하는 수밖에 없는데 최소 3개월입니다. 그 사이 하루 평균 1억 이상의 손실이 계속되고 거래처 이탈까지 감안하면 실질 손실은 훨씬 커집니다. 3개월이면 최소 90억 이상입니다. 사장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윤재호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었다. 강병수는 소파에 앉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법무팀장은 서류를 안고 조용히 기다렸다. 윤재호가 돌아섰다. 3억이랑 90억 중에 뭘 골라야 하는지 초등학생도 알겠네. 강병수가 고개를 들었다. 윤재호의 표정에는 분노보다 피로감이 더 짙었다. 이 상황을 만든 사람에 대한 실망,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에 대한 체념이 섞여 있었다. 도장 찍어. 윤재호가 짧게 말했다. 강병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장님, 금액을 좀 조정해 볼 수는. 협상 불가라고 적혀 있잖아. 읽었으면서 왜 물어? 강병수는 입을 다물었다. 윤재호가 책상 서랍에서 법인 도장을 꺼내 법무팀장에게 건넸다. 계약서 정리해서 서명본 만들어. 해고 예고 수당도 같이 처리하고. 법무팀장이 도장을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다. 사장실을 나서려는 법무팀장을 윤재호가 불러 세웠다. 잠깐. 윤재호가 강병수를 바라보았다. 이 비용 어디서 나와야 하는지 알지? 강병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윤재호의 다음 말을 이미 예감하고 있었지만 직접 듣는 건 다른 문제였다. 올해 상여금 전액 삭감이야. 거기에 월급에서도 매달 빠질 줄 알아. 3억 전부 내 주머니에서 나올 순 없겠지만 네가 벌인 일이니까 최대한 네가 감당해. 법무팀장, 인사팀이랑 협의해서 처리해줘. 사장님, 그건 뭐? 윤재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강병수는 입을 다물었다. 네가 자른 사람이야. 네가 내쫓은 사람이야. 내 조카 넣겠다고 회사 기둥을 뽑은 거야. 그 비용을 회사가 돼? 그건 안 되지. 강병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소파에 앉은 채 두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다. 영업관리 전무라는 직함이, 사내 실세라는 타이틀이 이 순간에는 쓸모가 없었다. 자기가 만든 구덩이에 자기가 빠진 것이었다. 법무팀장이 조용히 사장실을 나갔다. 윤재호가 창가로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다. 그리고 민호건도 생각해도. 정규직 신입으로 넣었으니 바로 자를 수는 없지만 물류팀에 그 친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는 네가 알아서 판단해. 강병수는 사장실을 나서며 다리에 힘이 풀리는 걸 느꼈다. 복도를 걸어 자기 사무실로 돌아가는 동안 스쳐 지나가는 직원들이 곁눈질로 바라보는 게 느껴졌다. 물류팀 사태에 대한 소문이 이미 회사 안에 퍼져 있었다. 강병수는 고개를 숙인 채 사무실 문을 닫았다.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다. 카카오톡을 열어 지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타이핑하는 손가락이 무거웠다. 계약 조건 수용합니다. 서명본 보내겠습니다. 답장은 30분 뒤에 왔고 딱 한 줄이었다. 확인했습니다. 선입금 3억 입금 확인 후 24시간 이내에 시스템 정상화하겠습니다. 강병수는 휴대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불과 열흘 전에는 보안 요원을 시켜 내쫓았던 사람한테 지금은 카카오톡으로 계약 수용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 입안에 쓴맛이 가시지 않았다. 그날 저녁 지수의 계좌에 3억 원이 입금되었다. 입금 확인 문자를 본 지수는 노트북을 열었다. 성진공업 시스템에 원격으로 접속했다.
잠겨있던 모듈의 라이센스 키를 입력하고 갱신 버튼을 눌렀다. 납기관리 엔진이 살아났고 단가 협약 테이블이 열렸다. 순차적으로 잠겼던 모듈들이 하나씩 되살아나는 데 걸린 시간은 딱 10분이었다. 지수는 시스템이 정상 가동되는 걸 확인한 뒤 접속을 끊었다. 그리고 새 의뢰처에서 보내온 메일을 열어 내일 미팅 일정을 확인했다. 창밖으로 밤이 내려오고 있었고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는 지수의 얼굴에는 승리감 같은 건 없었다. 그냥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의 표정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성진공업 물류팀 직원들이 출근해서 모니터를 켰을 때 며칠간 사라져 있던 화면이 제자리에 돌아와 있었다. 납기관리 탭이 열렸고 단가 협약 테이블이 떴고 출고 우선순위가 자동으로 정렬되어 있었다. 며칠 동안 수기로 버티느라 녹초가 된 직원들 사이에서 탄식에 가까운 안도가 터져나왔다. 돌아왔다. 시스템 돌아왔어. 아, 진짜 살 것 같다. 배차 담당 직원이 출고 스케줄을 확인하며 감탄했다. 며칠간 엉켜버린 납기를 시스템이 자동으로 재정렬해서 우선순위를 잡아놓고 있었다. 밀린 거래처부터 순서대로 출고가 배정되어 있었고 단가도 정확하게 매칭되어 있었다. 수기로 하루 종일 매달려도 해결이 안 되던 일이 화면 하나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이었다. 김 부장은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의자에 등을 기댔다. 이게 이지수 씨가 매일 하던 일이었구나. 모니터 앞에 앉아서 클릭 몇 번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클릭 몇 번 뒤에 이만큼의 세계가 있었구나. 5년 동안 옆에 있으면서도 몰랐던 것을 시스템이 사라지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은 셈이었다. 오전 출고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트럭들이 순서대로 물건을 싣고 빠져나갔고 거래처에서 걸려오던 항해 전화가 뚝 끊겼다. 오후가 되자 며칠간 밀렸던 반품 처리까지 시스템이 자동으로 분류해서 재출고 스케줄에 반영해 놓았다. 직원들은 허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며칠 동안 10명이 매달려도 해결 못한 일을 시스템 하나가 하룻밤 만에 정리해버린 것이었다. 하지만 시스템이 돌아왔다고 해서 모든 것이 예전으로 돌아간 건 아니었다. 물류팀 안의 공기가 달라져 있었다. 가장 먼저 달라진 건 전무 강병수였다. 예전에는 물류팀에 내려올 일이 거의 없었고 올 때도 느긋한 걸음으로 들어와 한마디 던지고 나가는 식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시스템에 관련된 문의가 생기면 강병수가 직접 지수에게 카카오톡을 보내야 했다. 메시지를 보낼 때마다 말을 골랐다. 예전처럼 반말로 야, 이거 어떻게 해라고 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다. 월 2,500만 원짜리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보내는 메시지였으니까. 이지수 씨, 거래처 하나 추가되었는데 시스템에 반영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장은 보통 서너 시간 뒤에 왔다. 때로는 하루가 지나서 오기도 했다. 급하다고 재촉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 계약서에는 원격 유지 보수, 응답 시간 보장 조항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다. 지수가 여유 있을 때 처리하면 그만인 구조였다. 강병수는 답장을 기다리는 동안 책상 앞에 앉아 손가락으로 팔걸이를 두드리곤 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보안 요원을 시켜 내쫓았던 사람의 답장을 기다리는 자신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민호의 처지는 더 묘했다. 정규직 신입이라는 직함은 그대로였지만 물류팀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상 없었다. 시스템은 지수가 원격으로 관리하고 있었고 나머지 실무는 기존 직원들이 나눠 맡고 있었다. 민호가 끼어들 자리가 없었다. 처음 며칠은 직원들 옆에 앉아 출고 전표 확인하는 걸 도와보려 했지만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라는 말만 돌아왔다. 불편해서가 아니라
진짜로 민호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민호는 매일 출근해서 자기 자리에 앉았다. 모니터를 켜고 시스템 화면을 열어보고 이것저것 눌러보았지만 화면이 뱉어내는 숫자와 로직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다. 대학에서 배운 코딩과 이 시스템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간극이 있었다. 교과서에서 배운 건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법이었고 이 시스템 안에 있는 건 5년 동안 현장에서 쌓아 올린 경험과 판단의 집합체였다. 문법을 안다고 소설을 쓸 수 있는 게 아닌 것처럼 코딩을 할 줄 안다고 이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민호는 삼촌에게 전화를 걸었다. 삼촌, 나 여기서 뭘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강병수는 한참 말이 없다가 한숨을 내쉬었다. 좀만 버텨. 내가 자리 알아볼게. 예전 같았으면 걱정하지 마, 삼촌이 다 해줄게라고 호기롭게 말했을 텐데 지금은 그런 여유가 남아있지 않았다. 자기 급여가 삭감되고 있었고 사내에서의 입지도 눈에 띄게 좁아지고 있었다. 임원 회의에서 발언할 때마다 다른 임원들의 시선이 달라진 걸 느꼈다. 물류사태라는 단어가 강병수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고 있었다. 직원들 사이에서도 분위기가 바뀌었다. 예전에는 강병수가 사무실에 들어오면 허리를 세우고 인사를 하던 직원들이 이제는 시선만 살짝 올렸다가 내리는 정도였다. 대놓고 무시하는 건 아니었지만 존경이 빠진 자리에 남은 건 형식적인 예의뿐이었다. 강병수는 그 변화를 느끼고 있었지만 내색할 수 없었다. 내색한다고 달라질 것도 없었다. 반면 지수의 이름은 물류팀 안에서 정과는 완전히 다른 무게로 불리고 있었다. 예전에는 지수 씨라고 가볍게 불렸던 이름이 이제는 이지수 씨로 바뀌어 있었다. 시스템에 변경 사항이 생기거나 문의할 일이 있으면 김 부장이 먼저 지수에게 정중하게 카카오톡을 보냈다. 이지수 씨, 다음 분기 거래처 납기 변경건 반영 요청드립니다. 편하신 시간에 처리 부탁드려요. 지수의 답장은 늘 짧고 정확했다. 확인했습니다. 내일 오전 중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그게 전부였다. 감정이 없는 건 아니었다. 다만 감정을 섞을 필요가 없는 관계가 된 것이었다. 회사와 지수 사이에 남은 건 계약서 한 장이었고 그 계약서 안에 적힌 숫자가 두 사람의 관계를 정의하고 있었다. 지수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를 내리고 창가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오전에는 새 의뢰처 시스템 개발에 집중했다. 신선식품 스타트업의 배송 루트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건자재 유통업체 쪽은 데이터 구조 설계를 시작한 상태였다. 두 곳 다 지수의 작업 속도와 퀄리티에 만족하고 있었고 추가 의뢰를 검토 중이라는 연락도 와 있었다. 오후에는 성진공업 시스템을 원격으로 모니터링했다. 이상이 없으면 30분이면 끝나는 일이었다. 예전에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매달렸던 건 시스템 관리 때문만이 아니었다. 정규직들이 퇴근한 뒤 떠넘기고 간 잡무, 갑자기 날아오는 거래처 요청, 아무도 안 하니까 자기가 처리해야 했던 야간 출고 확인까지 전부 지수 몫이었다. 지금은 계약서에 적힌 일만 하면 됐다. 나머지 시간은 오롯이 자기 것이었다. 저녁에는 다음 달 계약 검토를 하거나 새로운 의뢰 문의에 답장을 보냈다. 가끔은 노트북을 일찍 닫고 산책을 나가기도 했다. 5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다. 퇴근 후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저녁을 때우던 시절이 불과 한 달 전인데 까마득하게 느껴졌다. 출근도 없었고 상사도 없었다. 회의실에 불려가 고개를 숙일 일도 회식 명단에서 이름이 빠져 있는 걸 확인할 일도 없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다.
자기가 만든 시스템이 자기를 먹여 살리고 있었고 그 시스템을 필요로 하는 곳이 하나가 아니라 셋이었다. 계약직이라는 직함 뒤에 숨겨져 있던 자기 가치를 세상이 뒤늦게 알아보기 시작한 것이었다. 어느 저녁 지수는 원룸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노트북 화면에는 새 의뢰처에서 보내온 감사 메일이 열려 있었다. 시스템 도입 후 배송 오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메일이었지만 성진공업에서 5년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이 거기에 적혀 있었다. 감사합니다. 지수는 메일을 닫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고 바람이 불어 커튼이 살짝 흔들렸다. 5년 동안 한 번도 지어본 적 없는 표정이 얼굴 위에 떠올라 있었다. 여유였다. 모니터 2대 앞에서 밤을 새우던 그 시절의 이지수는 더 이상 없었다. 지금 이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이지수는 자기 이름 석 자의 무게를 처음으로 느끼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지수 씨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학벌이 대단한 것도 아니었고 누군가 뒤를 봐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맡겨진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였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잘 돌아갈 때는 당연하다고 여기다가 사라지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 그게 사람의 가치가 드러나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직함도 없이 묵묵히 일하는 사람,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 듣고 야근하는 사람, 자기가 없으면 안 돌아간다는 걸 본인만 알고 있는 사람. 그런 분들이 제대로 대우받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